안녕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한국어 팟캐스트,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5월 11일 일요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말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에는 어린이날과 대체 공휴일이 있어서 3일만 출근을 했어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만 출근을 했는데 이렇게 쉬다가 또 출근을 하니까 왠지 좀 피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푹 쉬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첫 번째 생일을 기억하고 있나요? 저는 너무 어릴 때라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오늘은 한국의 첫 번째 생일 파티인 돌잔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맞이하는 이 첫 번째 생일을 굉장히 특별한 날로 기념을 하고 큰 잔치를 열기도 합니다. 저도 지난달에 조카 돌잔치에 다녀왔는데요. 오늘은 돌잔치의 의미부터 전통적인 문화와 요즘 돌잔치의 모습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돌잔치가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예전에는 의학 기술이 지금처럼 많이 발달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1살이 될 때까지 살아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1950년대만 해도 당시에는 아이들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출생신고를 아예 늦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아이가 태어나서 1년을 잘 살았다면 앞으로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1살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남아 준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돌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첫 생일을 아주 크게 축하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 전통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여전히 많은 가족들이 돌잔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아이들의 사망률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했으니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가 태어난 걸 축하하기도 하면서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아이를 소개하는 자리로 돌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또 돌잔치를 열면서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을 특별하게 축하하기도 합니다. 이런 돌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돌상인데요. 돌상은 아이의 앞날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차리는 상을 말합니다. 상 위에는 여러 가지 음식과 상징적인 물건들을 올려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흰떡, 수수팥떡, 과일, 미역국이 있어요. 상징적인 물건으로는 실이나 연필, 돈, 청진기, 마이크, 판사본 같은 것들을 올립니다. 이런 각각의 물건들은 아이의 미래를 암시한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실을 잡으면 아이가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필을 잡으면 공부를 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돌상은 집에서 정성껏 차리기도 하고 스튜디오나 파티룸을 빌려서 전문가에게 부탁을 할 수도 있어요. 요즘은 이 사진을 예쁘게 찍기 위해서 부모님들께서도 돌상을 차릴 때 굉장히 공을 들이는데요. 한국은 특히 이런 돌잔치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돌상에 필요한 물건들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도 생겨났어요. 물건을 하나하나 준비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런 물건들을 몽땅 빌리고 일정한 금액만 내면 되니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요즘에는 돌잔치를 할 때 이 돌상 대여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이런 돌잔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돌잡이입니다. 돌잡이는 돌상 위에 올렸던 물건 중에서 아이가 어떤 물건을 잡는지를 보는 행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물건들이 아이의 미래를 암시한다고 했잖아요. 아이가 어떤 물건을 잡는지에 따라서 아이의 미래를 미리 점쳐보는 그런 한국의 전통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잡으면 부자가 되고, 연필을 잡으면 공부를 잘하고, 씨를 잡으면 오래 산다고 했어요. 또 쌀 같은 걸 잡으면 먹을 복이 많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잘 먹고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쌀이나 씨를 잡는 게 가장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사실 요즘에는 잘 못 먹는 아이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잡고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게 인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시대의 가치관이 많이 변하면서 청진기, 판사봉, 마우스 같은 물건들도 돌잡이 할 때 올라온다고 해요. 사람들은 돌잡이를 할 때 아기가 어떤 물건을 잡는지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거나 영상으로도 찍어요. 최근에 제가 갔던 돌잔치에서는 조카가 씨를 잡았어요. 씨를 잡으면 오래오래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주변에서는 돈을 잡지 못한 것에 조금 아쉬워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한 번 더 다시 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저는 씨를 잡은 조카가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돌잔치를 할 때는 아기에게 한복을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복이 한국의 전통적인 의상이니까요. 알록달록한 색깔의 한복을 입은 아기를 보면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또 요즘에는 전통 한복뿐만 아니라 아기를 위한 턱시도나 드레스도 인기가 많아요. 이런 옷들은 아기가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한 번에 입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기들은 한복을 입지만 부모님들은 단정한 옷을 입고 옵니다. 깔끔한 원피스를 입기도 하고 요즘에는 돌잔치용 드레스도 인기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메이크업을 하는 업체에서 메이크업을 받고 오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아기의 돌잔치는 평생에 한 번뿐이기 때문에 돌잔치를 할 때에도 여러 가지를 신경 쓰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는 이 돌잔치 때 아기의 사진을 남기기 위해서 돌잔치 스냅을 하기도 합니다. 전문 사진 작가를 불러서 현장을 촬영하거나 돌잔치를 하기 전에 스튜디오에서 미리 사진을 찍고 오기도 해요. 최근에 제가 갔던 돌잔치에서는 돌잔치 스냅을 따로 부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가족들이 열심히 아기와 부모님의 사진을 찍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사진에는 아기의 모습도 담기고 가족의 모습, 돌상이나 돌잡이를 하는 장면 등이 담기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그 모습을 꺼내보아도 되게 의미 있게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돌잔치를 주로 집에서 했지만 사실 요즘에는 뷔페나 파티룸 같은 장소에서 돌잔치를 많이 해요. 특히 돌잔치를 전문으로 하는 뷔페가 있어요. 그런 곳에 가면 돌상이나 음식, 사진 촬영 같은 것도 한 번에 해주니 굉장히 편리하다고 합니다. 따로 준비할 것이 없으니 마음 편하게 갈 수 있고 가족들과 지인들이 함께 와서 아이를 축하해주는 자리를 만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요즘에는 돌잔치를 뷔페나 파티룸에서도 많이 하니까 이 돌잔치에 대한 모바일 초대장을 만들어서 줍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모바일 초대장을 보내는데요. 아기의 예쁜 사진과 함께 날짜, 장소, 시간 같은 것들이 적혀 있어요. 이런 초대장을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참석하는 사람들도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돌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초대받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선물을 무엇으로 줄지입니다. 저도 이번에 돌잔치에 가보는 건 처음이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해 갈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돌잔치를 할 때 선물로 돌반지를 주는 문화가 있었어요. 이 돌반지는 보통 금으로 낸 반지를 줍니다. 금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크면 이 돌반지를 팔아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요즘에도 돌반지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축의금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축의금은 보통 현금을 봉투에 담아서 전해주는 걸 말합니다.
축의금의 금액은 가까운 사람인지 가족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또 요즘에는 돌잔치 초대장을 모바일로 보내기도 하니까 초대장에 계좌번호를 써두기도 해요. 그러면 따로 현금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모바일로 돈을 보내면 되니까 비대면으로 축의금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조카의 돌 선물로 무엇을 줄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와 남편은 아기의 미래를 위해서 주식을 사줄까 고민하긴 했습니다. 지금 사준 주식이 나중에는 크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식을 사줄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사실 실용적인 선물로는 돈이 좋지 않을까 해서 결국에는 현금을 주었습니다. 이런 돌잔치는 단순한 생일 파티가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아이를 축하하고 감사하는 자리예요. 아이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된 일인지 알게 되는 부모님들께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또 어른들께는 내가 아이를 이렇게 잘 키웠다 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가족과 친척이 한자리에 모이고 축하하고 함께 즐기는 모습을 통해서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의 문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요즘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고양이와 강아지의 돌잔치도 많이 열리고 있대요. 사실 요즘 한국에서는 강아지를 위한 케이크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강아지나 고양이와 함께한 지 1년이 되는 날에 돌잔치를 연다고 합니다. 이런 동물들을 위한 돌잔치는 동물원에서도 열리고 있는데요. 2021년에는 에버랜드라고 하는 놀이공원에서 판다인 푸바오를 위한 돌잔치가 열리기도 했어요. 이 귀여운 푸바오라는 판다는 돌잡이 때 워토우라고 하는 판다를 위한 빵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물의 돌잔치를 해주는 모습을 보니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재밌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돌잔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의 돌잔치는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고 다 같이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를 담고 있으면서 요즘에는 시대의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현대적인 요소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한국의 돌잔치에 직접 참여해 보거나 사진을 통해서라도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나라에도 돌잔치가 있다면 댓글로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에도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팟캐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안녕!